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협 새마을 부도 당장 은행으로 뛰어가라. 이금융권 유동성 위기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이 되면서 캐피탈과 증권사, 보험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과 NH농협, 경남은행은 부실에 이은 횡령 문제로 강력한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새마을금고와 상호금융을 비롯하여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국책은행과 지방은행들도 깡통대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금융이 폭발하기 직전이네요.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웨스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우리 농협 새마을 부도 당장 은행으로 뛰어가라. 이제 부도 위험성이 큰 거죠.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 은행 전반적으로 지금 폭발 직전이에요. 우선 이거부터 볼까요? 증권사 PF 연체율 17%로 급등. 와, 이거 완전 문 닫아도 할 말이 없네요. 연체율이 어떻게 17%? 잡히지 않는 위기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자,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금융권, 새마을금고, 농협 이쪽에서 확대되는데 우선 이거부터. 자, 증권사, 증권회사 PF 대출 연체율이 17%다. 완전 문 닫을 지경이란 뜻이에요. 지금 부실 정리를 하게 되면 더 급등할 가능성이 커요. 2023년 그 말하고 기준으로 잡아서 비교해 보면 무려 3.84%나 올라갔어요. 현재가 역사상 최대 위험치입니다. 4년간 PF 성과급. 그런데 웃기는 게 있어요. 증권사는 당장 문 닫아도 시원치 않는 판국에 4년 동안 성과급 잔치를 얼마 한 줄 아세요? 자, 8,510억. 아, 월급 받은 거면 됐지. 이렇게 적자 부실을 여기에 완전 문제가 되는 회사들이 어떻게 8,510억의 성과급. 완전 도덕적 해이죠. 캐피탈 유동성 비율 100% 미달. 사실상 퇴출. 100% 미달되면 퇴출이란 뜻이에요. 평균 53%가 지금 미달됐는데 정말 심각하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는 저리 가라예요. 유의와 부실 우려 사업장 4조 5천억. 지금 4조 5천억. 이 정도면요, 부도나고도 남은 금액이죠. 연체 채권 16% 무려, 유동성 53%. 일단 이 캐피탈은요, 강력하게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100% 미만. 이 100% 미만이 안 좋아요. 메리츠 화재 85%. 숫자가 낮을수록 유동성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DB 손해보험 92%, 현대해상 96%.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손해보험 업계입니다. 이 손해보험 유동성에서 제일 취약한 것이 바로 흥국생명이에요. 74.1%로 망조가 열렸다고 봐야 하겠네요. 정말 심각하죠. 이처럼 증권사, 캐피탈, 보험사 지금 은근히 썩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증권사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불안할 지경이에요. 우리 경남 NH농협은행 횡령사고, 지금 거기에다가 도덕적 해이까지 있고 횡령사고까지. 세상에, 여기 보세요. 3천억대 횡령. 경남은행, 가뜩이나 지방은행, 이 지방 이름이 붙은 은행들은요 아주 부실해요. 그냥 걔들은 1금융권으로 취급하기에는 부실하다고요. 제재도 역대급으로 하겠다고 정부가 지금 나섰고, 자, 세 군데, 우리은행, 경남은행, NH농협 정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25년 네 번째 발생한 친인척 금융사고, 우리은행 네 번째. 부동산 이민계약 매출 금액보다 분양을 더 나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횡령한 거예요. 6월달에 100억, 8월달에 165억, 9월달 55억, 11월 25억. 아, 정말 한 번도 아니고 스트레이트로. 지금 금융감독은 뭐 했을까요?
경남은행도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쌍둥이 같은지. NH농협도 그렇고요. 자, PF 대출 기관 경구에도 경구를 했죠. 3,089억 원 최대 횡령. 와, 이거 경고한 이 기관 이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허술하게 했으면 3,089억을 횡령하겠어요. 직원 28명이 가담한, 이거 범죄 집단이죠, 완전히. 그래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이게 은행에서는 최대의 중징계예요. 근데 이거 갖고 내가 보기에는 부족해. 문 닫게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 와야 할 것 같아요. 보세요, 이게 좀 있을 수 있는 일이나요? 내부 통제 부실로 이제 앞으로 내부 통제를 부실하게 하면 금감원이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어요. 중징계 때린 거 보면. 자, NH농협. 우리는 단위 조합 농협이 아니고 NH예요. NH농협은 5대 은행에 들어가죠. 연병할, 여기 한번 보세요. 3월 영업직원 지금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라 3월 달에 영업직원 109억대 부동산 관련 배임 혐의. 자, 5월 달에 69억 원 배임 대출 사고. 8월 달에 117억 횡령. 11월 예금 2.5억 빼돌림. 국세청 세무조사. 이게 5대 은행이 할 짓입니까? 단위조합도 이러지 않아요. 단위조합 농협도. 뭔 짓이에요 이거. 지금 이 세 곳 은행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봐요. 여기 보시면 우리은행, 특히 이제 우리은행을 한번 뽑아보자고요. 1금융권 몰락할 수도 있어요. 1금융권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요. 이러다가는 계속 추락하는 우리금융 신뢰, 우리은행 대출 중단 금감원 명령이었다. 아예 우리은행이 대출을 딱 스톱한 것도 금감원이 관치금융을 했지만 잘못하면 망하게 생겼거든요. 마음대로 대출해주고 그 돈 뜯기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자, 관치금융, 금융당국이 개입해가지고 대출 중단을 한 이례적 사건이에요. 대출 전면 중단, 자발적 조치도 아닙니다. 우리은행 대출 속도 차원 사태 수습. 자, 총체적 부실이에요. 한마디로 경영지표가 훨씬 나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죽하면 대출 중단 조치겠어요.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그런 수준. 보험사 인수 앞두고 RWA, CET1. 자, 아주 이게 미흡하고요. 지주건전성, 은행, 기업, 금융. 이게 상반된, 또 그 와중에서도 지주하고 은행 쪽 입장에 상반된 의견을 내고 싸우고 있어요. 위기 상황, 성과 평가 지표에 대출 감축 가점을 이제 부여합니다. 아주 이제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못한 점수를 받겠죠. 우량 고객이 이탈하고 영업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보험인수 10% 1,550억, 이거 잘못했다가는 계약금 날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은행이 지금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금융권 한 번씩 언급했는데 새마을금고 합병될 테니 걱정 마세요. 이거 몇 번 들어봤단 말이죠. 아니, 부도가 나면 보통은 돈 못 받잖아요. 근데 파산, 부도가 나가지고 저쪽으로 그냥 합쳐지는 거예요. 정부가 이번에 금감원에서 강력하게 조사를 했잖아요. 이게 한번 보자고요. 1288개, 14개가 부실금고가 돼가지고 합병을 합니다. 1288개 중에서 14개. 근데 14개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투성인데, 전반적으로 문제투성인데 그 중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한 것들만 이렇게 된 거야. 여기 보세요. 적자조합이 431곳이에요. 그러면 1288개에서 적자가 431곳. 얘들이 정상입니까 지금? 상반기 적자액이 1조 2019억. 금융사법, 불법 대출. 부도나도 합병하니까 괜찮다. 자랑질하고 있는 거죠. 자, 부실. 연체율 7.24, 어마어마하게 높네요. 새마을금고. 2001년 1.93, 3배 이상 급증. 24년 현재 PF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19.4. 고정이하 여신이 19.4예요. 주체가 금융당국이 아닌 여기가 행안부인데 이거 빨리 행안부를 금융당국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 새마을금고 못 가져서 안 달랐죠. 부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게끔 해야 돼요. 이렇게 이완화됐으니 문제가 되죠. 자, 합동감사. 남양주시점 뱅크런 사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상호조합을 보자고요.
큰 틀에서는 이 상호금융에 새마을금고도 넣기도 해요. 자, 이제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파산위기. 상호조합이 2208곳이 있는데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죠. 22년보다 10배나 증가했어요. 신협은 15곳이 위험해서 구조조정 들어가고 있고요. 연체율 무려 3에서 4%. 적자조합 2208곳에서 745곳입니다. 어떻습니까? 새마을금고하고 비율이 비슷하죠? 자, 이제 부실 상호조합 익스포저 무려 54조 6천억. 상호조합 평균 연체 4.43%. 아까 나왔었죠? 자, 신협은 6%대로 제일 높아요. 신협이 제일 불안하다 이거죠. PF 고정이하 여신 24년 6월 19.7%. 부도 합병. 역시 여기도 부도가 난 곳들은 이제 합병을 지금 막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호금융 적자기업 115곳. 이게 738곳으로 급증했잖아요. 정말 적자가 난다는 것은 이거 부도가 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과급잔치. 할 말 다 한 거죠, 그러면. 가계대출 급증. 연체율 증가 시에 위험하다.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축은행이든 상호조합이든 새마을금고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정말 땀 흘려서 열심히 내일처럼 하시는 지점장님들 퇴근도 늦고 그런 분들 많아요. 일부 몰디가 간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욕을 먹는 거죠. 대부분은 안 그런데. 자, 저축은행 위기, 예보, 파산 저축은행 담보 부동산 공매 실시. 세상에 부동산 공매까지 들어갈 정도로 저축은행 파산 위기. 자, 79곳 중에 10곳이 적기 시정 조치 들어갔고 자본 확증이 불가한 4, 6곳은 사실상 퇴출 파산이고 연체율 8.36으로 제일 세요. 지금 적자조합이 40곳으로 반절이 적자입니다. 심각하죠. 부실 저축은행 익스포저 16조 6천억. 상위 20개 PF 연체율이 4.4에서 무려 11.5까지 0.5까지 크게 뛰었어요. 연체율이 11%라는 것은 증권사도 아까 17% 했지만 너무 높지 않나요? 고정이하 여신도요 29.7%. 새마을금고나 상호조합보다 2배는 높아요. 거의 시정조치 4, 6곳 최악의 경우 퇴출 위험. 퇴출된다고 해서 돈 뜯기는 건 아닙니다. 합병되는 거니까. 자, 2011년 이후에 저축은행 제2의 사태가 걱정이 되는 판국. 이제 유달리 우리나라가 이게 금융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동남아라든가 다른 데로 이렇게 우리 은행들이 이제 활로를 넓혀 나가고 있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동안에 미국하고 유럽 금융 강국들 그 나라만 다른 나라로 선진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가야죠. 하지만 우리 내부가 좀 다져지면서 외부 활로를 뚫어야죠. 지금 국책은행은 심각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도덕적 해이가 제일 심각한 게 국책은행 같아요. 보세요. 자, 부실 대출이 1,600억이고 PF 정말 심각합니다. 기업은행, 태형건설에 아예 997억 원 3위권 대출을 해줬고요. 1위권 대출이 어딘 줄 아세요? 산업은행이에요. 세상에 132가 태형건설에 132가 국책은행이야. 5대 은행보다도 규모도 훨씬 작은 것들이. 그쵸? 그러니까 그냥 막 대출해 준 거죠. 막 대출. 태형건설의 PF대출 997억 원 3위권 대출. 부실채권 이자만 5조예요. 고정이하 1.0, 연체율 0.64, 일반 1금융권에 비해서 2배죠. 얘도 1금융권인데. 개인사업, 소상공인 76조, 이자 잔액만 1조. 여러분들 이자만 1조씩 지금 피같은 세금이 날아가고 있어요. 수출입은행 5년 금융지 대기업 한 곳이 45곳이나 한계 기업이 급증한 거죠. 위험 자산 규모 139조예요. 무려 15조나 증가했어요. 자, 유화자산 88조. 전체 위험자산의 무려 65%인데 지금 유화자산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산업은행 고정이하 여신 381억 619% 급증. 기본 막 100억 단위, 1000억 단위, 조 단위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산업은행 연체액 379억
824%나 폭증했고요. 지금 계속 PF 대출 문제로 아직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터넷 은행, 지방은행은 뭐냐? 전반적으로 인터넷 은행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방은행은 부실한 건 맞아요. 횡령도 많고. 자, 인터넷 은행, 지방은행의 공통점은 자, 고정이하 여신보다 더 안 좋은 게 깡통 대출인데 이게 바로 무수익 여신이에요. 원리금도 못 받는 악성 깡통 대출, 무수익 여신. 자, 인터넷 은행, 무수익 여신 깡통 대출이 5,326억으로 크게 증가했고 K뱅크, 토스뱅크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방은행, 무수익 여신 1조 원이나 돌파했고 40%. 대구은행, 부산은행. 아까 경남은행이 말썽을 일으키더니 대구은행, 부산은행도 깡통 대출이 심각하죠. 자, 이 금융권은 여러 번 이야기 들었죠? 그렇다면 이제 별표 한번 칠게요. 내 예금은 그러면 지금 달려가야 할 것이냐? 빨리 뛰어가가지고 잡아야 할 거냐? 일단 예금 위기, 경제 위기, 은행 부도, 은행 뱅크런. 제가 계속 이걸 떠드는 게 주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나아지질 않고 악화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당장 부도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제 위기, 은행 부도, 은행 뱅크런. 이러면 아주 위험해지죠. 원금 이자 포함 5천만 원 이내 예적금 하시면 돼요. 참고로 이제 1억까지 상향도 있는데 그 효과는 1년 후죠. 원금 이자 포함하면 또 5천만 원 예금 적금. 경제 위기가 적으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막 뛰어가라는 것은 확인하라는 거지 이걸 갖다가 해약을 해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보시면 안 되겠죠. 우선 끌고 가세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만기 때는 좀 튼튼한 은행으로 바꿔 타세요. 인정에 매달려 갖고 거기에다가 또 저금하지 마시고 지금은 괜찮으니까 만기까지는 끌고 가세요. 1, 2년 남았어도. 최선의 방법 이금융권 1, 2년 만기에 찾아 옮기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옮기느냐? 우체국 또는 5대 은행 또는 국책은행. 아까 다 쭉 해드렸잖아요. 국책은행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국책은행이 망할 리는 없잖아요. 이금융권 법인이 다른 곳 또 이럴 수도 있죠. 이제 법인이 다른 곳 4천만 원씩 쫙 예산 반드시 법인이 달라야 다 보장받아요.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나 단위조합 농협 같은 경우 다 같은 곳도 있지만 다르면 따로따로 다 보장받아요. 단 1금융권은 지점이 여러 곳 있지만 법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5천만 원밖에 보장 못 받아요. 안전해서 그렇지 1금융권이. 자, 그리고 보호 상향 20일 예금자 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했고 그 다음에 2026년 초 이 사이에 1억이 시행 적용될 가능성이 커요. 이게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 그때부터 1억이 완전히 적용돼요. 아무래도 1억까지 상향되면 누가 유리하냐? 그때는 저쪽은행, 새마을, 농협. 왜? 여기에다가 막 몇십억씩 저금 안 하죠. 보통 1억 미만을 우리가 저금을 많이 하잖아요. 유리하다 이거죠. 집값 겨울에 일시적 조정일까요? 아니면 대세 하락일까요? 자꾸 지금 이게 화두입니다. 집값 하락. 서울 여름에 꼭지를 찍고 또 겨울에 대세 하락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진짜 대세 하락이다. 경기, 인천, 지방은 현재 이미 보합까지 떨어져 있고 급락장 모습이다. 2009년에 잠깐 반등한 이후에 2014년까지 서울은 떨어졌고 경기도, 인천은 2019년까지 무려 10년간 집값이 안 쪘어요. 확인해 보세요. 경기도, 인천은 10년간 안 뛰었고 서울은 거의 한 6년간 안 뛰었고 이게 재현한다 이거예요 지금. 왜? 대출 금지, 환율 불안, 주가 급락, 경기 침체, 인구 감소, 세계 불안. 하지만 집값 상승할 확률이 높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서울 2에서 4년간 지금 자 봐라 22년 바닥 찍고 23년, 24년 조금씩이라도 올랐지 않느냐. 서울은 대세 상승장 2년, 3년 더 올라간다. 봄에서 가을은 항상 강세를 띄었고 겨울에 잠깐 조정, 뭐 폭락하는 게 개념이 아니라 금매 좀 나오고 잠깐 조정. 뛰는 게 더 길다 이거죠. 지금도 겨울이 되니까 잠깐 조정한다. 11월이
지금 11월인데 12월이 바닥이다 이거죠. 항상 선행으로 움직이니까. 그럼 상승 요인은 뭐냐? 참 여기 보면 2019년에서 2021년 폭등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양극화로. 지금 2019년에서 2021년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25년부터 3년간 보여줄 것이다. 오, 완전 반대네요. 금리 인하. 크죠. 금리 인하. 제일 중요하죠. 해외 집값이 뛰고 있어요. OECD 집값이. 우리나라도 뛰었죠. 지방이 떨어져서 그렇지. 근데 해외 집값은 폭등하고 있어요. 분양가도 올라가고 경제도 회복되고 공급도 부족하고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데 왜 떨어지느냐? 진짜 서로 일리가 있는 말들이네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상급지, 비싼 곳은 오른쪽 말을 들어야 돼요. 올라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곳들, 지방이나 평범한 곳들, 외곽 이런 데는 왼쪽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급할 것도 없으니까. 지금 쭉쭉쭉쭉 밀려나네요. 가계대출과 연체율, PF대출 세 가지 요인이 금융위기를 가져올 핵심 요인입니다. 평생 못 먹고 저축은 피같이 정말 했는데 이걸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